안녕하세요, 놀쌈입니다. 어제 복귀 영상을 올렸는데, 이게, 예전에도 뭐 인증한다고 했다가 비트게 띄워놓고, 혼자 주저리 한 적이 있었는데, 여지 없죠. 누가 또 인증하라고 해서 인증했더니만, 또 복귀 영상을 그따구로 찍어버렸습니다. 정신이 없어요, 제가. 그래서 맨날 그런 거 헷갈리고, 주접주접 합니다. 자, 그래서 어제 그 30분 동안의 내용은, 결론은 그거예요. 우리가, 떠한 이론을 가지고 지금 엘리어트 파동이라는 이론을 가지고 매매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원론에서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각자의 매매 스타일을 업그레이드. 그러니까 이 원론을 이렇게 깨달음의 경지를 가야 되는데, 이 깨달음의 경지를 안 가고 여기서 자의적인 해석을 집어넣어서 멋대로 하는 카운팅이 있어요. 네, 이 글씨가 왜 이러냐. 그래서 자의적인 카운팅을 하게 된다면 이게 지금 뭔가 이 자기만의 뽕에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분석에 잡아먹히는 단계가 온단 말이야. 이게 언젠간 내가 나만의 기법이나 분석을 할 때 내가 뭔가를 찾았어. 뭘 하다가 어떻게 우연찮게 뭔가를 찾았어. 그러면 이거 하나에 꽂혀버려요. 근데 또 이게 더 웃긴 게 뭐냐면, 공부를 하다가 자의적인 해석이 들어갔던 사람들은 자꾸 요런 것만 찾게 돼. 어느 순간부터. 그 분석에 잡아먹히는 단계가 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겉멋들은 거죠. 겉멋들은 분석을 하는 거죠. 그 중에 많은 게 뭐냐면 예외적인 카운팅을 하는 사람들. 대표적인 게 WXY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불규칙, 사이비 고점도 있죠. 이런 것들이 어쩌다 한번 나오는 예외 사항을 자의적인 해석을 집어넣어서 어디서도 이것만 찾게 돼. 그러면 그 원론에 나와 있던 파동 분석이 흔들려요. 깨달음을 얻어야 되는데 이 자의적인 해석이 들어가면서 깨달음보다는 자기만의 뭔가 어떠한 그 어떠한 그거를 만들어. 물론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결과적으로 돈을 못 벌고 다시 돌아오는 형태로 돌아오긴 하는데, 그래서 결론은 그거예요. 자, 본질을 좀 보자. 본질을 좀 깨닫자. 그 30분의 내용이 이거였고, 그 다음에 이 차트의 본질을 보는 순간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저는 지금 그래요. 저의 단계는 제가 잡는 어떠한 타점이 항상 어느 자리에서 타점을 잡아도 어, 죽지 않는 죽지 않는 경지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디였지? 대표적인 게 좀 큰 시간을 볼까? 자, 원래 그렇게 매매를 하면 안 되는데 여기서도 무지성으로 쇼 타서 다 익절해서 나왔어요. 여기서도 무지성으로 쇼 타서 익절해서 나왔고, 뭐 이제 뭐 이런 거는 솔직히 좀 해프닝이었죠. 매매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제 괜히 이제 매매를 하고 깝죽거리다가 이제 그렇게 되긴 한 건데, 뭐 이런 걸 예로 들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요런 이런 보합색이라기보다는 이평의 혼조세 같은 자리에서도 어디서 포지션을 타도 그 원론에 있는 근거만 제대로 찾아서 포지션을 탄다면 어디서든 익절을 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질을 깨닫는 거를 빨리 느끼셔야 돼요. 그쵸? 그래서 또 하나 이제 어제 그 얘기했던 거는 이제 내가 보는 비유의 밸런스예요. 비유의 밸런스란 뭐냐면, 이 개론 영상이라 빨리 찍어야 돼서 말을 좀 빨리 할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분석을 하는 형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게요. 그날 요거를 못 보여준 것 같아. 그래서 요거를 조금 개론으로 정리해 달라고 하셔서 이렇게 합니다. 저는 분석을 할 때 비율이 있어요. 근데 그 비율이 프레임상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주봉, 날봉 같이 큰 봉에서는 이평의 비중이 40%입니다. 그 다음에
지지, 저항, 매물대. 지지, 저항, 매물대 비율이 20%예요. 그리고 카운팅이 솔직히 이때는 뭐 한 크게 비중을 두지 않아요. 10% 정도. 그러면 총 몇 프로 남았냐? 얘도 20% 할까? 솔직히 2평 한 50% 봅니다. 거의 2평을 봐요. 카운팅, 그 다음에 거래량도 좀 크게 보죠. 거래량도 한 20% 보는 것 같습니다. 2평, 거래량, 지지저항 매물대 20%, 20%, 20%, 20%, 나머지 10%는 추세. 이 작은 봉에서 제가 추세를 잘 안 그어요. 작은 봉에서는. 근데 큰 봉에서는 추세를 긋는 편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1시간에서 4시간 봉. 솔직히 그 중간에 있는 봉은 크게 볼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는 그래도 여기서도 2평의 비중이 좀 되는 편이에요. 한 30% 정도. 그 다음에 거래량 여기서도 한 20% 정도 보고, 지점에 또 한 20% 정도. 여기서부터는 이제 카운팅의 비중을 조금씩 늘립니다. 30% 정도 봅니다. 자, 그리고 1시간 미만 봉. 여기서부터 2평을 타겟가로만 봐요. 2평을 타겟가로만 보기 때문에 크게 참고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카운팅이 한 50% 됩니다. 거래량 한 20%. 지점에 또 한 20%. 추세는 안 봅니다. 추세는 요 큰 봉에서만 봐요. 큰 봉에서만 추세를 보고, 자, 이런 100% 되나? 20, 20, 50, 10. 이게 제가 이제, 분석을 할 때 기준점을 두는 지표들이고요. 여기서 보조지표는 지금 없죠. 보조지표 하나도 참고 안 한다는 거예요. 좀 해석을 하자면, 큰 봉에서의 이평은 이게 이제 여제까지 나왔던,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뭐 15분봉을 본다 그러면 이 많은 이평의 움직임에 대한 신뢰를 어느 정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 조금 더 와닿으실 거예요. 저는 그래서 작은 봉의 이평은 솔직히 타겟가밖에 보지 않고, 그 다음에 거래량 당연히 중요하죠. 거래량은 모든 봉에서 다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지저항 매물대 좀 크게 보는 어느 자리에서 반등을 줬고 어느 자리에서 매물대가 쌓여 있고 어느 자리에서 지지를 해주고 뭐 이런 부분들 봐야 되죠. 근데 카운팅의 비율은 낮은 편이에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날봉으로 한번 볼게요. 뭐 카운팅할 게 있습니까? 많이 안 나오죠. 그죠? 그래서 카운팅의 비율은 많이 적은 편이고, 뭐 추세 같은 경우 지금 이렇게 하락 추세가 쭉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거는 보죠.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려왔던 이 장기 하락 추세선 있죠. 뭐 요 정도 참고하는 정도. 그래서 여기를 언젠가 뚫어주지 않을까. 뚫어주면 잠깐만, 나 이게 내가 비트를 다른 걸 보고 있었구나. 잠깐만. 그 얘를 이거 카피 되나? 카피 페이스트. 다행히 되는구나. 자, 되네요. 아주 훌륭한 기능입니다. 제가 아까 본 비트 차트는 그거예요. 이게 어디 거지? 전체 비트 차트를 다 볼 수 있는 코인베이스인가? 뭐 어딘가. 그때 차트가 알려줬나? 누가 알려줬는데. 자, 그래서 요 추세는 요 정도 봅니다. 이 장기 하락 추세를 벗어나는 그쯤을 좀 보고, 아니면 뭐 여기 중기 하락 채널 같은 경우, 뭐 요런 것도 보고, 요렇게도 보고, 그다음에 뭐 요렇게도 봐요. 그래서 어디에서 이제 저항을 받고 이제 어디에서 반등이 나오는지 그런 걸 좀 판단하기 위해서 보는 편입니다. 자, 그쵸.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님들이 기본 이론을 카운팅으로 가져가더라도, 요 기본적인 것들은 다 빼먹으면 안 돼요. 요게 나는 한 세트라고 생각해. 완벽한 한 세트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님들이 보시는 뭐 일목이나 또 뭐가 있을까? 볼린저 밴드나 그다음 뭐 스토캐스틱이나 다 전부 다 파생이에요. 그거를 바라보는 리딩이 좀 다른 것뿐이지 전부 다 파생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 파생된 것들은 보이는 자리가 있고 안 보이는 자리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볼린저 밴드 같은 경우에는 횡보장에서 굉장히 쓰기 좋죠. 그리고 또 뭐 있다 그랬냐? MACD 같은 경우에는 뭐 스토하고 저는 거의 비슷한 느낌으로 보고 있긴 한데 MACD는 약간 뭐 임펄스 카운팅이나 뭐 이런 것 좀 구분할 때 좋죠. 그러니까 파동에 어디서 거래량이 많이 몰려서 어디서 많이 상승을 했는지 그 힘에 대한 크기를 보는 걸로 주로 사용을 했었고요. 옛날에. 그래서 그런 거는 알트에 쓰는 게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토도 약간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 파동의 힘을 걔는 또 걔 나름대로 이렇게 또 뭐 대파동, 중파동, 소파동 나눠서 타임 프레임 연계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결국에는 그것도 힘의 크기를 보는 지표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스토나 MACD 같은 거는 알트에 적용했을 때 괜찮았던 것 같고 시총이 무거운 것들에 적용하기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무빙 자체가 그렇게 막 확 돌변하는 무빙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 좀 파악하기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보조 지표들을. 또 뭐 있냐? 일목은 제가 안 써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보조 지표를 전혀 참고하지 않고 그냥 기본적인 것만 보고 차트의 흐름을 주로 따라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날봉에서 비중에 대해서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 하나 편향돼서 공부를 할 수는 없어요. 기본적인 거는 무조건 저는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깔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파동 이론이라는 게 불규칙한 형태의 파동에서 어떠한 명확한 그 수치를 나타낼 수 있는 피보나치와 함께 사용했을 때 시너지가 엄청나게 크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뭐 거래량이나 이제 지지 저항 매물대까지 보면은 정말 거의 무적의 지표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실질적으로 저는 이걸로만 매매를 하고 예를 들어서 뭐 뭔가 지금 차트를 조금 기준으로 보자면 어떤 느낌인지 말씀드리기 위해서 자 지금 차트가 여기서 한번 또 쏟았잖아요. 쏟고 나면 솔직히 그 다음에 나오는 매물대나 지지 저항이 좀 약한 편이에요. 여기가 이렇게 많이 비어있는 편이잖아요. 근데 지금 저점을 이만큼 내렸어. 여기는 이제 뭐 매물대 지지 라인을 다 깼어요. 이렇게 깨고 난 다음에 참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거의 이제 카운팅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자리가 있으면 최대한 왜냐면 이게 추세가 다 나오고 나서 여기서 매매를 하면 평단이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바닥을 잡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뭐 도담이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카운팅으로 이렇게 바닥을 잡다 보면 바닥이 잡혀요. 저는 이제 어제 여기서 롱 잡아놓고 쳐 잤기 때문에 뭐 요쯤에 이렇게 다시 올라와야겠죠. 다시 올라와야 되는데 여기서 잡고 여기서 아마 분할을 한번 해가지고 이제 여기 어디서 평단이 여기 어디 근처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올라왔을 때 618 자리에서 한번 털고 786 자리에서 그냥 완익을 날려버렸습니다. 왜냐면 이런 차트는 지금 이제 매물대가 새로 생성되는 왜냐면 여기 완전 다 뚫어버렸잖아요. 여기도 뚫어버렸잖아요. 그죠? 여기는 매물대 쌍그리다 무시하고 뚫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요 기존에 있는 매물대 이제 어느 정도 지표로 작용을 할 수는 있긴 한데 신뢰도는 많이 떨어지는 편이에요. 더 이상. 그래서 그렇게 보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바닥은 저는 이렇게 잡았습니다. 갑자기 또 분석을 하니? 분석하면 안 되는데. 여기 파동이 하나 보이죠? 여기 1대1 자리 바닥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1대1 자리 바닥이 나옵니다. 그래서 1대1대1 바닥 좋죠. 그리고 지금 나오는 파동도 추세 추적을 맞다. 나 그거 지웠니? 쉣.
어디 갔어? 주면 안 돼. 다시 돌아와. 아, 여기다 카피해놨구나. 으흐. 뭐야? 다 지워지네. 내가 그 텍스트 어디 갔어? 진짜 개빡치네. 아, 여기 있다. 다행입니다. 그래서 요거 그냥 제 기준이긴 한데 참고만 하세요. 참고만 하시고 보시면 되고. 잠깐만요. 지금 매매 중이라. 오케이. 자, 어딘가에서 눌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켜봅니다. 그런 파동이에요. 어디 갔어? 이거 또 어디 갔어? 여기 있다. 자, 그래요. 그래서 이런 기준으로 분석을 하고 매매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차트의 본질을 느낄 수 있는 시점이 옵니다. 지금은 뭔 소리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죠. 근데 많이 보시면 보이는 자리고, 본질에 조금 더 접근을 하시다 보면 이제 다른 거에 크게 흔들리는 일은 없으실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거에 대한 비율을 조금 적용을 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저는 솔직히 그래요. 자, 우리가 국영수 공부할 때 어느 한 과목만 해가지고 내신이 높나요? 그렇지 않죠. 골고루 해야 내신이 높아집니다. 그죠? 그거하고 마찬가지예요. 저는 카운팅에 집중을 하고 있긴 하지만, 거래량, 아까 이제 어제 영상에도 얘기했듯이 거래량, 지지저항 매물대, 이거는 진짜 도담되어서 공부 진짜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추세 추적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제 뭐 786382 너무 좋은 걸 만들어 놨잖아요. 그런 거 써서 추세 추적하는 거고, 여기서 나오는 추세하고 추세 추적은 다른 거예요. 여기는 이제 말 그대로 추세선을 그어서 장기적인 하락이나 장기적인 상승에 대한 추세선을 긋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매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평도 기존 커뮤니티에 이평을 굉장히 잘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제가 엘리어트 파동을 하면 그 파동에 가까운 타겟가가 이렇게 나와주는 그런 분이 있어서 그때부터 이평을 조금 신뢰하면서 이제 공부를 했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 배제를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요게 다 하나의 패키지처럼 자동으로 이렇게 뷰가 딱 보여야 돼요.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15분봉을 보잖아요. 15분봉을 보잖아요. 그죠? 그러면 카운팅은 뭐 당연한 거고, 카운팅은 뭐 당연히 되는 거죠. 여기서 무슨 뭐 이렇게 A, B, C, D, E 카운팅 받고, 그다음에 여기가 이게 지금 15분봉으로 제가 여기 바닥 잡기가 조금 그랬었는데, 이거 또 주려고 그러네. 15분봉 바닥 잡기가 조금 그랬는데 5분봉으로 하니까 바닥이 잡히더라고요. 5분봉으로 하니까 카운팅은 뭐 너무 당연하죠. 저기서 나왔다 ABCD 하고 여기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자, 이렇게 ABC 1.236 나옵니다. 근데 ABC C파 약간 절단 느낌이 나고요. 왜냐면 거래량이 터졌는데 카운팅상 1대1 비율이 제대로 안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 더 빠질 수 있을 거다라고 여기서 생각을 하고 있긴 했었지만 이미 추세가 나왔죠. 추세가 나온 상황에서 나의 틀린 분석을 괜히 고집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약간 비파의 시절단으로 판단을 하고, 그리고 그러면 카운팅 되죠. 그 다음에 이평상 원래는 제가 224일선이 타겟가였는데 이거 5분 봉이니까 크게 의미가 없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1시간 봉, 시봉으로 아까 제가 이제 이평 타겟가 체크하라고 했었는데, 여기 보시면 224일 맞고 떨어졌죠. 120선은 금방 뚫리는데 지금 여기가 약간, 기존에 이게 너무 이제 급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평이 뭔가 배열이고 나발이고가 없게 그냥 다시 이제 혼조세로 들어서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평의 신뢰가 조금 부족할 자리이긴 합니다. 이평의 신뢰가 좀 부족한 자리이기 때문에 너무 이평에 목매해서 매매하실 필요는 없고, 여기서 뭐 굳이 보자면은, 약간 이제 21선이 이제 내려왔죠. 그럼 얘가 약간 여기서 이렇게 조금 같이 이렇게 놀아줘야 돼요. 5일선하고 11선하고 같이 놀아주면서, 얘가 이 61평이 내려오고 얘네들이 이렇게 살짝 올라가서 다시 한번 정배열을 만들어준다. 그러면은 뭐 여기 어디서 뭐 자리가 나올 것 같긴 하고, 지금 여기서 보면은 금액적으로 너무 한 번에 조졌기 때문에, 기본적인 반등은 줄 것 같아요. 한 19,200. 여기선 어디를 반등 자리를 주겠죠. 그럼 지금 제가 보는 걸 보시면, 카운팅은 기존에 물론 해놨죠. 그 다음에 2평 보고 있죠. 그
그다음에 매매 지점회를 봐야 되는데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지점을 볼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방법은 여기 있는 이걸 무시해야 돼요. 무시하고 기존에 있던 지지저항 자리를 그대로 찾아서 이제 본다면 여기 236 라인이 이제 굉장히 튼튼한 지지 라인인데 다행히 꼬리로만 뚫고 나서 지지를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나쁜 그림은 아니다. 나쁜 그림은 아닌데 0.5까지 갔다 다시 떨어지네요. 니미랄. 저는 아직 여기서 숏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타겟팅에 대해서 이제 뭐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고 여기서 그냥 롱짤 먹으면서 평단 정리하는 중입니다. 그러면 지점에도 보고 있죠. 지점에 보고 있죠. 그다음 거래량 보고 있죠. 거래량은 어제 이 자리에서부터 제가 말씀드린 건데 무시할 만한 거래량은 아니에요. 지금 계속 무시할 만한 거래량이 아니라서 이 거래량이 그러니까 어제도 얘기했는데 여기서 올린 그러니까 평단이 요 근처인데 자기네 평단까지 지금 내렸잖아요. 이것 또한 털기로 봐야 되나 어떻게 봐야 되나 좀 고민입니다. 근데 아직은 시장에 대한 신뢰가 적기 때문에 그럴 것 같지는 않고 조금 더 지켜봐야겠죠. 이거는 그냥 정말 순수하게 그냥 추세를 파악할 수밖에 없어요. 일단은 지점의 관점은 이렇고, 이평 관점 다 했죠. 카운팅 다 했죠. 뭐 없죠, 이제.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추세 추적을 하는데, 일단은 거래량이 실린 786짜리가 나왔어요. 거래량이 실린 786짜리가 나왔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신뢰를 조금 하면서 이제 여기서 다시 롱타겟을 할 예정입니다. 점오 반등에는 지금 뭐 매물대가 여기 요 자리 382 자리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236까지도 보고 있어요. 여기서 조금 들어가 봐야 되나? 내가 아까 여기 내 평단인데 평단까지 내려왔으면 개이득이죠. 자, 그래서 조금 적게 들어갑시다. 어이씨, 또 클로즈 할 뻔했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살짝 이제 GMC들을 좀 담가 볼게요. 많이 안 들어가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여기가 파동이 내려오잖아요. 이 내려오는 파동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파동을 좀 만들어줘야지. 그죠? 그러기 때문에 조금만 들어간 편인데 얘가 지금 만약에 이렇게 1대1 자리 님이 ABC 너무 작죠? 비율상 너무 작습니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ABC인데 얘가 요만큼 나올 리가 없죠. 요만큼 나올 리가 없죠. 뭐 한 요 정도까지 지켜보고 여기 이제 매물대 있는 자리 여기가 아마 38이 조금 넘는 자리 뭐 그런 자리가 될 것 같아요. 요런 데서 이제 뭐 진입시드를 제대로 넣을 거고 여기는 그냥 그 마이너스나 상승과 플러스 상승과 하락의 비율을 보기 위해서 그냥 정찰병식으로 넣어둔 거고요. 어쨌든 좀 얘기가 갑자기 또 분석을 하고 서론을 세긴 했는데 어쨌든 그래요. 본질을 파악을 해야 돼요. 본질을 깨달은 데 포커스를 맞추셔야지 이 물론 자기의 매매 방법을 찾는다고 하는 게 원론을 벗어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의 뭔가 이제 나는 이렇게 하니까 맞더라라는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과정에서 깨달음을 얻으라는 거지. 그 과정에서 이제 자의식을 집어넣어서 그 원론을 무시하면서까지 방법을 만들지는 말자. 그렇게 했던 사람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사람들이 안 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주식 시장이 한 몇 년이야 벌써. 거의 한 100년 가까이 되는 이 세월 동안 우리 말고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없었을까? 또 그렇게 많은 똑똑한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의식 대신 원론에 치중을 했던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을 하고 분수 파악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제 영상에 좀 미스난 부분은 오늘 뭐 이런 내용으로 정리를 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나의 그 분석 그 녀석은 또 어디 갔나? 나와라. 자, 어쨌든 요 설명을 제가 요거 또 봄날님이 해주실라나? 봄날님이 보시고 봄날님이 보시고 해주시면 요거를 다시 유튜브 설명에 제가 넣겠습니다. 이게 내가 그냥 카피를 해놔야겠다. 혹시 모르니까.
자, 그럼 요 개론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특별히 뭐 포인트가 있는 영상이 아니고 어제 이제 비트겟 그 인증한다고 잘못 띄워놓고 30분 이상 잘못 녹음한 거에 대한 추가본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편하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